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의 4단원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3단원까지를 살펴봤는데요. 3단원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차원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차원의 계층 구조 뭐 등을 살펴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큐브를 빌드하고 큐브를 만들어진 큐브를 사용해서 이제 다차원 분석을 하는 간단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이제 MS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의 기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단원은 그 3단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계속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 어널리시스 서비스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그걸 이제 변경하는 과정을 이제 학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널리시스 서비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요. 그걸 다운로드 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튜토리얼의 PDF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그 튜토리얼에서 다차원 모델을 위한 어드벤처웍스 자습서를 따라가면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제 데이터 및 다차원 프로젝트 설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어드벤처웍스 DW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다운로드하는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설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설치에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는 이제 링크를 가면 이제 허용을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드벤처웍스 for Analysis 서비스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압축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그 압축 파일을 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멀티 디멘셔널 모델을 이제 다운로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모델도 있는데 태비라 모델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멀티 디멘셔널 모델을 이제 다운로드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드벤처웍스 멀티 디멘셔널 튜토리얼 프로젝트.zip 파일, 압축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하면 해당되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다 이제 이루어지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가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폴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레슨 3까지의 폴더죠. 그러니까 뭐 레슨 3까지는 사실 할 필요가 없고, 레슨 3 이후에 레슨 4 스타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알파벳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컴플리트보다 다음에 있는데, 순서는 이제 스타트를 해서 우리가 레슨 4의 작업을 실행을 한 게 이제 레슨 4의 컴플리트고 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후의 작업은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 레슨 4 스타트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체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폴드에 이제 압축 풀기를 이제 해가지고 압축을 풀면 이제 이렇게 압축이 풀린 폴더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압축이 풀린 이 폴더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가서 SSDT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축을 다 풀고 그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를 자기 본인이 사용할 이제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SSDT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어널리시스 서비스 실행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일 해서 이제 열기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압축이 풀리는 그 디렉토리들을 여기 이렇게 쭉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이제 했죠. 요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3단원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프로젝트 폴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디렉토리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시작할 프로젝트가 있는 디렉토리 레슨 4 스타트를 클릭을 하고 그 안에 보면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 지난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어널리시스 서비스 튜토리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같은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 폴더를 이제 열면 그래서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해서 수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열기에서 프로젝트 솔루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디렉토리로 가는데 디폴트 디렉토리로 가지 말고 이제 본인이 복사를 해 놓은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경우에는 DWPI 대학원을 가서 SQL 서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가면 우리가 여기에 복사해 놓은 그 디렉토리들을 이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만들어진 폴더들을 이제 복사해 놓은 디렉토리로 이제 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레슨 4 스타트를 더블 클릭을 하면 거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솔루션을 준비한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운로드한 솔루션이 이렇게 잘 이제 복사가 된 것을 이제 불러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려왔으면 데이터 원본을 이제 클릭을 하면 데이터 소스 네임이 어떠고 저떠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불려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DW 데이터베이스하고 지금 오랩 솔루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랩 솔루션하고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팅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의 만약에 그 PC에 자기 서버의 서버 이름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잘 찾아내면 문제가 없고, 만약 찾지 못하면 여기에 로컬 호스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로컬 호스트를 타이핑해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버를 검색한다고 그랬는데 못 찾는 모양이네요. 그럼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제 이미 우리가 다운로드한 솔루션에서는 어드벤처 웍스 DW2012를 이제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전에 이제 다운로드 할 때 2012를 다운로드 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제 다른 것을 다운로드 했으면 여기는 2017이 다운로드 되어 있네요. 그럼 2017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2012를 다운로드해서 동일한 2012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벤처 웍스 DW2012를 다운로드하고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그 백업 파일을 다 이제 복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MS SQL 서버 오랩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어드벤처 웍스 DW2012에 데이터 리드 권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사용 권한까지를 모두 설정하고 나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에 가서 연결 관리자에 가보면 어드벤처 웍스 DW2012가 이렇게 로컬 호스트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이렇게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012를 우리가 잘 지금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어널리시스 서비스 솔루션에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잘 연결할 수 있는지 연결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연결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정상대로 이제 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뷰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 인터넷 세일즈 하나만 했는데 여기에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은 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게 해서 보면 겹쳐져 있는데 인터넷 세일즈도 있고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그러니까 매장을 통해서 물건이 얼마나 팔렸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게 리셀러 세일즈고,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팔렸느냐 하는 게 인터넷 세일즈라고 이제 아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 매출뿐만이 아니라 매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매출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오랩 다차원 큐브를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 4단원부터의 이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팩트 테이블, 사실 테이블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터넷 세일즈고 하나는 리셀러 세일즈고, 이 사실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차원 테이블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원 테이블들은 뭐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 테이블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통해서 이렇게 고객은 인터넷 세일즈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는 리셀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셀러라는 차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제품이라는 차원은 인터넷에서도 팔리고 리셀러를 통해서도 이제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제 이 리셀러가 이제 매장인데 이 매장에서는 어느 고객이 사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리셀러 세일즈의 이 차원을 사실 테이블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어느 제품이 팔렸느냐, 프로덕트, 그 다음에 어느 날짜에 팔렸고, 뭐 납품일은 언제고, 언제 선적을 해서 보냈냐, 어느 리셀러가 팔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사원이 팔았느냐. 그러니까 매장에 있으니까 매장에 판매 사원이 있겠죠. 어느 사원이 팔았느냐. 그 다음에 뭐 판촉은 어떤 판촉을 통해서 뭐 팔았느냐. 그 다음에 화폐, 결제 화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건 없죠. 카스터머 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고객이 사갔는지는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고 단지 뭐만 기록을 합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어느 매장에서 팔았느냐, 리셀러만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원이 팔았느냐. 그러니까 매장을 통해서 팔 때는 그 물건을 구매한 고객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서는 어느 고객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물건을 주문했느냐 해서 여기에 보면 카스터머 키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사실 테이블이 있고 이 사실 테이블을 매개로 해서 여러 차원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스타 스키마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인터넷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스타 스키마가 있고 리셀러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스타 스키마가 또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이어그램 도우미에 보는 것처럼 인터넷 세일즈를 위한 스타 스키마하고 리셀러 세일즈를 위한 스타 스키마를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세일즈를 위한 스타 스키마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데 크기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 보면 5개의 이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테이블은 인터넷 세일즈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트도 이렇게 있고 보기 좋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차원이 있고 데이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차원을 이제 또 고객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객 차원에 대한 또 상위 차원으로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스타 스키마는 아니고 무슨 스키마죠? 눈송이 스키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차원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하면 이제 좀 더 보기가 좋은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여기에 사실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인터넷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네 개의 차원 테이블, 날짜 차원 테이블, 제품 차원 테이블, 그 다음에 고객 차원 테이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소속되어 있는, 살고 있는 지역 차원 테이블. 근데 이제 이 지역 차원 테이블은 고객 차원의 상위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제 차원은 데이트하고 프로덕트하고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를 이제 한번 보면 리셀러 세일즈도 이제 리셀러에 대한 이제 팩트 테이블을 사실 테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원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리셀러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이제 프로덕트라는 동일한 우리가 인터넷 세일즈에서도 사용했던 프로덕트라는 동일한 차원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차원 테이블도 같이 있죠. 그 대신 여기에는 이제 인터넷 세일즈에는 커스터머라는 이제 차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는 리셀러라는 차원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원 테이블의 상위 테이블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또 상위 테이블인 세일즈 영역, 세일즈 테리토리, 그러니까 뭐 판매 지역, 뭐 판매 영역,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리셀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여기 리셀러 키를 가지고 있죠. 리셀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리셀러가 있는 지역을 알고 리셀러가 있는 지역을 알면 세일즈 테리토리가 어디 있는 건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세일즈 테리토리는 또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포함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별도로 추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원은 보면은 이렇게 그 매장 리셀러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세일즈 테리토리에 소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제 그 회사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뭐 매장은 이 매장 저 매장을 막 돌아다녀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 테리토리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원을 하면은 그 사원이라는 차원, 어느 사원이 팔았느냐 하는 이 사원 키가 여기에 외래키로 이제 사실 테이블에 있고 그 사원의 이제 그 주키로서 인플로이 키가 사원 차원의 주키로서 인플로이 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플로이가 어느 세일즈 테리토리에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 우리가 매출액을 그러니까 판매 판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판매 지역별로 매출액을 분석을 할 때 그 판매 지역 아래 어떤 그 매장들이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그 판매 지역 아래 어떤 사원이 얼마만큼 팔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스타 스키마가 있는데 그 각각의 스타 스키마들이 동일한 차원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차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차원이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이제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 스타 스키마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스타 스키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스타 스키마를 구성하는 차원 테이블들은, 사실 테이블들은 직접 연결되는 경우들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리셀러 세일즈라는 이런 이 사실 테이블이 인터넷 세일즈라는 사실 테이블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서로 연관되느냐 그러면 리셀러 세일즈하고 인터넷 세일즈가 서로 같은 차원 테이블을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날짜가 이 경우에는 데이트라는 같은 이제 차원 테이블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같은 차원 테이블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스터머와 리셀러는 서로 이제 차원 테이블이 같지는 않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커스터머 위에 나중에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오그래피가 있죠. 그럼 그 지역에 어느 고객이 사느냐. 그런데 리셀러 위에 또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오그래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매장이 있느냐. 그러면 어떤 지역별로 그 매장을 통해서 얼마가 팔렸고, 인터넷 고객이 직접 인터넷으로는 얼마를 주문했느냐 하는 것 등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통된 차원을 통해서 서로 다른 팩트 테이블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W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할 때,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해서 오랩 다차원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신경 써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동일한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차원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이제 매출을 분석을 할 때 인터넷 세일즈에서 사용하는 고객들의 거주 지역, 이 지역 차원하고, 그 다음에 매장을 통해서 이제 판매되는, 그러니까 그 매장들이 위치하는 지역, 동일하게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 서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같은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을 통해 서 분석을 해야 나중에 여기에 있는 어느 도시 아니면 어느 도 아니면 어느 구 이런 것들이 서로 똑같아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종로구의 경우에는 매장을 통해서 얼마 팔렸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 팔렸느냐 하는 것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겠냐 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종로구의 범위하고 우리가 매장을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통한 판매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종로구의 그 구역이 만약 다르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인터넷 세일즈를 분석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통한 영업을 분석하는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만약 다르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구역에서 조정이 일어날 때 그 서울시 종로구의 행정구역이 제대로 서로 다르게 반영되어서 그 실제 분석의 기준이 되는 그 지역 차원의 그 종로구의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동일한 차원을 사용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다차원 분석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원에서는 4단원 이하에서는 이것처럼 이제 2개 이상의 스타 스키마가 같이 이제 존재할 경우 이 2개 이상의 스타 스키마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인터넷 세일즈는 우리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한 내용이랑 거의 같은 이제 구성되어 있죠.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또 다시 하려면 귀찮으니까 리세일러 세일즈에서는 이제 이미 튜토리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2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게 4단원의 이제 시작 그 솔루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4단원하고 5단원하고 6단원에서 우리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게 제대로 잘 연결이 됐다는 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실제 수정 내용들을 실행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의 레이아웃도 바꾸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이제 모두 저장을 이제 클릭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쓰기가 금지돼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덮어 쓰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쓰기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큐브에 가가지고 보면 이제 큐브들도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리를 한번 해서 처리를 이제 잘 되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난 뒤 그 다음에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안전한 프로젝트 수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포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yes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배포 및 처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화면이 좀 커졌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닫기를 하고 닫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처리가 잘 됐으면 우리가 다차원 큐브를 브라우징 할 수 있는가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서 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빌드하고 배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브라우징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을 이제 클릭을 해서 뭐 부합 문제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인터넷 세일즈도 있고 리셀러 세일즈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세일즈는 우리가 했으니까 리셀러 세일즈도 잘 만들어졌는가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잘 팔린 어느 물건이 얼마만큼 팔렸는가.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이 이제 얼마만큼 팔렸는가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보기 위해서 그 데모 지오그래피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한번 이렇게 하면 행에는 이제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별로 제품이 얼마만큼 팔렸다 하는 게 이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단원을 시작할 이제 준비가 다 됐음을 이제 우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제 4단원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